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 강의 영상 선정할 때 영상 선정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권리 분석이 복잡하게 돼갖고 어떤 걸 권리 분석 놓쳐서 재경매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 본권을 잡은 5명이 응찰을 받는데 낙찰자 차순이 있고 재경매 들어갔습니다. 재경매 들어갔는데 이 주의사항에 20% 입찰 보증금이 그 조건 부여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경매 어떤 기록을 빼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먼저 이 불허 대금 미납 사유가 재경매 들어간 사유가 미납인 경우에는 대금 납부기일이 정해졌는데 돈을 안 낸 경우입니다. 불허는 매각 결정에 대한 불허가 신청을 내서 그게 인용 받아들여져 갖고 불허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재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금 기일이 정해지지 않고 불허로 통해서 이런 경로로 진행이 되면은 입찰 보증금은 10% 그대로입니다. 자, 지금 이게 간단하게 좀 제도 중에 일부를 설명드렸는데, 이 대한민국 어디든 동일한 법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물건이 서울 은평공감동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304동, 이게 내가 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실망해서 나가지 마십시오. 동일한 겁니다. 이 물건이 제주도에 있든 부산에 있든 뭐 저 강원도에 있든 춘천에 있든 감정가 10억 6천, 최저가 6억 7천 8백. 사건은 2021년 사건 3년이나 경과가 됐는데 2번밖에 유찰했는데 참 복잡하게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영상 선정할 때 어떤 영상을 이걸 선정을 해야 좀 말거리가, 소재거리가 있을까? 아까운 시간 들여서 이 지금 구독도 하시고 조회도 하시는 건데 뭔가 들을 거리, 배울 거리가 있어야 다음 우리 정경사 TV. 단점은 제가 이 유튜브에 능숙한 그런 몇 년 차가 아닙니다. 1년 차도 안 됐습니다. 아직 화려한 어떤 볼거리, 어떤 하지만은 정경사 TV에도 쇼츠 영상 100여 개 넘는 거는 그렇게까지 과히 화려함에서 많이 뒤떨어지진 않습니다. 롱폼 영상들은 화려함이 좀 약간 정도가 덜하고, 단 자부하는 거는 경매 오랜 직접 투자 경험에서 축적된 경매 노하우, 법률, 리갈 마인드, 법률 전공자로서 부동산 공법, 민법, 공인중개사 강의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제가 꽤 연령이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성의를 다합니다. 뭐 낭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낭비하시면 안 되고 들어오셔갖고 그걸 자부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년에 경과됐는데 2번밖에 유찰했는데 복잡한 겁니다. 이 과정이. 채권 청구금액 5억 3백, 경매 취하 가능성은 별반 없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단 또 중복 사건까지 있으니까 경매 취소 취하 가능성은 없는데 채권이 과히 단조롭지 않아갖고, 배당 요구 종기일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종기라는 건 2월 24일까지 그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확보된 임차인이. 그 대지 면적 항상 화살표 있는 거는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진지함, 내 돈은 소중한 과정을 거쳐서 다 번 돈 아니겠습니까? 입찰 보증금 걸었다가 9월 3일날 진행되는데 6,783만원 10% 걸었다가 뛰면은 참 그 근처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죠. 그러신 경우에는 진지하게 하나하나 거쳐가시려는 관문을 차분하게 거쳐가시기 바랍니다. 이 대지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보기 좋습니다. 그냥 그 공중부양, 누가 했듯이 공중부양이 된 단독주택은 밑에가 허전할 테니까 토지 없이 뭐 수민에 진 것도 아니고 판단해 주시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지권이 하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하자는 입찰에서 배제한다든지 감가를 30% 입찰을 받으셔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 있는 겁니다. 자,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입니다. 25.6평, 33평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공유면적 포함해서 공유면적이 들어가야 공급면적, 분양 평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임대차가 내역이 없음,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 및 또 그 얼마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말소기준 권리가 중요한 건데,
임대차하고 관계에서는 현재 이 사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말소 기준 권리, 문자가 들은 말소주의에 의해서 내가 법원에 돈 내면 싹 뒤에는 다 말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말소가 안 되고 살아있는 게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게 승계가 되는 건데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관리비 체납 내역 보겠습니다. 600만 원 돈. 야, 30평이면 20몇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3년 정도 연체된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 사건인데 여기까지 끌렸다. 또 이 체납액이 이 정도 된다 하면은 재정적으로는 소유자분이 포기하신 것 같은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근데 어떤 이유에서 매각 불허가 떨어지고 재개모가 됐는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나름대로 여러분이 직접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다다르셔야 경매 불안한 거 아니다, 불안한 거 아닙니까 하는 반문에 불안하지 않아 답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치 보면은 이 6호선 세질역 신사역 있고 초등학교 있고 뭐 교육기관이 여기 또 뭐 예술정보학교 있고, 그런 대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여건도 괜찮고 교통여건, 여기 뭐 이 간선도로 보면은 당연히 버스 노선 여러 개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대로 입지 여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의도 많고 또 접수 사례도 많은데 이 여러분이 그 공통된 그런 상당히 많은 질의사항은 좀 절약하기 위해서 이 매수신청 대리 보수표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에서 워낙 그 재경매 사건이 많으니까 권리 분석을 좀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하십시오 하는 금액이 5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한 건에 몇 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입찰가 수준이든지 경쟁률 수준까지 계속 지켜본 입장에서 그 노하우가 입찰가,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최고가 매수 인건이 된 다음에 경매 기록 열람까지 해야 정확한 권리 분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가 있고, 그리고 본건처럼 채권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다음에 매수 대리인입니다. 두 가지 다 겸하고 있습니다. 일반 매매로도 처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황 조사는 법원 직원이 문자들이 현황을 조사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진 다음에 시기는 일주일 내지 2주일 내에 가서 누가 점유 살고 있는지, 하지만 폐문부재 뭐 거기서 뭐 진짜 기자들이 뻗치기 잠복근무할 수도 없는 거고, 갔을 때 폐문부재 면은 대개 안내문 부착하고 돌았습니다. 그 결과를 기재한 소리입니다. 지금 현황 조사서 물건 명세 좀 순서대로 나가고 있죠. 이 순서대로 권리 분석하셔야 된다. 여기에 임대차 내역이 없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 경락을 떨어지고 대금을 납입했는데 선순위 임차인 못 받는 보증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자, 입찰자가 승계한다는 거 주의문구가 기록돼 있고, 또 돈은 다 냈는데 권리 또는 가처분을 넣어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소멸주의에 의해서 싹 소멸이 돼야 되는데 소멸이 안 되는 권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문건 접수 내역으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왜 매각 불허가 신청이 났는지. 이 소유자금 채무자 2021년 사건인데 열람 및 복사 신청. 어쨌든 그 경매 기록의 하자를 그 관심이 많이 기울이고 가만히 있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또 쭉 훑어보니까 소유자 겸 채무자가 집행정지 결정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 매각기를 앞두고 이런 경우에는 집행정지하고 매각 불허가 신청을 냈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까 등기내역이나 쭉 한번 살펴보면 가압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사건까지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채무를 일부 변제나 완전 변제하고 그 집행정지 매각 불허가 신청을 내는 건데, 이 경우는 본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기에 이 송달 내역 같습니다. 송달 내역에 그 공시송달, 송달 간주, 그렇게 송달 방법이 있는데 송달 외에는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매수신청 대리, 경매 기일
이후 매각 결정일 일주일 그 사이를 정확하게 경매 기록을 완전히 열람을 해갖고 사유를 다 파악을 해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이. 그러니까 그 정확히 이 정경사 TV 운영하는 저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성에서도 자부하고 정경사 TV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입찰가 낙찰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런 대로 이 보면은 80% 최근에 약간 또 뭐 오르네 마네 하니까 좀 프로테지가 올라갔는데, 여러분 스트레스 DSR 미뤘던 LTV 담보가치, 그 다음에 DTI 소득 대비 담보 비율,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 까지 이제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영끌 세대 많은 대출을 해줘서 장사를 해놓고 연체가 개시가 되니까 좀 더 대출 비중을 축소를 해서 이자 연체 재무구조를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지금 오른다는 건설 메이저에 의한 매스컴 등에 의해서 영끌 마지막 2021년도도 최고가, 조사된 최고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제일 정확한 시세조사 방법은 현지를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보셔갖고 인접 중개사 사무실 가서, 그러니까 급매물 좀 나온 거 있으면 살라고 그런다 해서 대화를 나누시다 보면은, 아, 급매물이 얼마 정도에 이 동네에 나와 있구나 하는 걸 파악하시는 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법원에 가서 아까 그 최고가 매수인구인이 못 되고 차순위가 됐다. 아, 참 안타깝게 나 이 동네로 좀 이사, 뭐 내 인척도 여기 살기 때문에 친인척이 동네로 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 급매물가 하고 비등하게 썼다가 가서 급매물 사시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세조사 되는 거고, 그 방법으로 잘 숙고하셔갖고 입찰가 정하시고 경매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 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